여러분이 어제 식당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5만 8천 원이 지금 이 순간 국세청의 인공지능 서버에서 위험 신호를 내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26년 현재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과거와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결제 시간, 위치, 업종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죠. 국세통계 포털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법인세 조사로 추징된 금액만 무려 7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4% 증가한 수치입니다. 도대체 국세청은 수조 원의 세금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내는 걸까요? 오늘은 마치 수사관처럼 법인카드 뒷면에 숨겨진 은밀한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주말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법인카드가 토요일 오후 2시 강원도 양양의 한 서핑샵에서 15만 원을 결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은 즉시 해당 법인의 업종과 대표자의 주거지, 그리고 해당 요일을 대조합니다.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건 100% 사적 경비로 분류되죠. 실제로 작년 한 해 주말 및 공휴일에 사용된 법인카드 중 부당 경비로 적발된 건수만 약 45만 건입니다. 전체 적발 사례의 30%를 차지하는 압도적 일이죠. 두 번째 단서는 장소의 모순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무실이 있는 법인이 매일 아침 경기도 용인의 한 편의점에서 5천 원씩 결제한다면 국세청은 무엇을 의심할까요? 이건 전형적인 통근 경비의 사적 이용입니다. 대표자의 집 근처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지출은 업무와 무관한 생활비로 간주되어 정밀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단서는 금액의 일관성입니다. 매달 말일만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29만 9천 원짜리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거나 상품권을 결제하는 패턴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이런 금액 쪼개기나 상품권깡을 잡아내기 위해 발행처의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과연 이 상품권들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경제학 개념인 도덕적 해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법인이라는 가면 뒤에서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심리가 시스템을 망치고 있는 거죠. 도덕적 해이란 정보가 불균형한 상태에서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인의 자산을 오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법인 대표가 곧 주인이자 대리인이기에 발생하는 비극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적발된 돈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 타격으로 돌아올까요? 지금부터 그 공포스러운 돈의 흐름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에서 사적으로 결제한 1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100만 원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걸리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먼저 법인세 비용 처리가 부인됩니다. 2026년 법인세율 19%를 적용하면 일단 안 내도 됐을 세금 19만 원이 즉시 부활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 100만 원을 대표자가 가져간 상여로 처분합니다. 즉, 대표자의 연봉이 100만 원 오른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다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대표자의 소득세율이 35% 구간이라면 소득세 35만 원에 지방소득세 3.5만 원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8%인 8만 원까지 더해지죠. 마지막으로 가산세라는 무거운 몽둥이가 기다립니다.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인 40만 원과 납부 지연 이자가 매일매일 붙어서 돌아옵니다. 결론적으로 100만 원짜리 가방 하나를 법인카드로 긁었다가 적발되면 나중에 세금으로만 약 11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100만 원짜리가 210만 원이 되는 마법이죠. 100만 원을 사적으로 써서 얻는 이득보다 나중에 뱉어내야 할 손실이 훨씬 큰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의 처참한 실패 사례입니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지의 가치를 뜻합니다. 당장의 100만 원 소비가 미래의 210만 원 손실을 불러온 셈이니까요. 그런데도 왜 많은 대표님들이 이 위험한 도박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비대칭 정보 때문입니다. 나 하나쯤은 안 걸리겠지라는 착각이죠. 비대칭 정보는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AI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소비 패턴을 더 잘 압니다. 이제 구체적인 소비자 유형을 통해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가족 사랑형 김 대표님입니다. 김 대표님은 주말마다 자녀의 학원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아내의 산후조리원 비용 500만 원을 법인 경비로 올렸다가 최근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교육부의 학원 등록 데이터와 법인카드 결제 데이터를 대조하여 가족 구성원의 이름이 포함된 지출을 단숨에 찾아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두 번째 유형은 골프 매니아 이 대표님입니다. 이분은 거래처 접대라고 주장하며 1년에 40번 넘게 골프장을 찾았지만 정작 거래처와의 통화 내역은 없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대표님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과 골프장 예약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동반 라운딩을 한 사람들이 모두 고교 동창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세 번째 유형은 해외여행가 박 대표님입니다. 해외 시장 조사라는 명목으로 프랑스 파리행 비즈니스석 이메일을 끊었지만 동행자는 회사 직원이 아닌 대학생 딸이었습니다. 파리에서의 결제 내역을 분석해 보니 에르메스 매장과 미슐랭 식당뿐이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 기록이나 현지 업체와의 이메일 한 통 없었으니 당연히 부인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 도대체 어떤 것까지가 비용인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식의 반전을 보여주는 업종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IT 기업에서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을 결제하면 사적 경비로 의심받기 쉽지만 영화 제작사나 광고 기획사에서는 촬영 로케이션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건설사에서 고가의 명품 의류를 구매하는 건 어렵지만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디자인 연구를 위한 샘플 구입비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핵심은 업무 관련성의 입증입니다. 왜 이 돈을 써야 했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서사가 대차대조표 뒤에 숨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미국의 국세청인 IRS는 우리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C코업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적 지출을 대납하면 이를 간주, 배당으로 처리합니다. 간주 배당이란 법인이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준 것으로 보아 법인세 혜택은 없애고 주주에게는 고율의 배당 소득세를 물리는 징벌적 시스템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에 대해 1% 룰을 적용합니다. 차량 가격의 월 1%를 매달 대표자의 개인 소득으로 산입해 세금을 걷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도입된 지능형 법인카드 모니터링제가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감시망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단순히 법인카드를 안 쓰는 게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역선택의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역선택이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품질이 나쁜 것을 선택하거나 최선의 선택을 포기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당한 비용까지 안 써서 법인세를 많이 내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첫째, 모든 지출에 대해 증빙의 서사를 남기십시오. 5만 원 이상의 식사라면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 다이어리에라도 기록해야 합니다. 둘째, 지출의 분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병원비, 학원비, 마트 장보기 같은 생활 밀착형 지출은 단 1원도 법인카드로 긁지 않는다는 철칙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자체 세무 진단을 실시하십시오. 세무대리인을 통해 1년에 최소 2번은 우리 회사의 카드 사용 패턴이 국세청, AI의 레이더에 걸릴 수준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 투명해질 것입니다. 모든 결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국세청과 공유되고 현금 영수증 없는 지출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수사관은 잠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투명한 서사를 가지고 법인을 운영한다면 그 시스템은 오히려 여러분의 정당한 경비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법인카드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까? 혹시 나중에 털릴 수밖에 없는 미스터리 소설을 쓰고 계신 건 아닌지
오늘 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초보 대표님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수천만 원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법인 돈으로 집 사는 게 정말 가능할까? 라는 주제로 부동산 법인의 허와 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대표님들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집중하는 그날까지 저도 계속해서 돈의 흐름을 추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